안녕하세요.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입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당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n개의 계단을 올라야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n개의 계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우리가 받아오는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n개의 계단이 있고 우리는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이런 맥락인 거죠. 예제를 보자면 첫 번째 인풋이 2일 때 두 개의 높이의 계단을 오를 수가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설명을 보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방법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예제를 보면 인풋이 3일 때에는 이제 세 가지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이제 한 계단 이후에 두 계단, 아니면 두 계단 올라간 이후에 한 계단,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좀 더 직선적으로 바라보고 일단 패턴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4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일단 예제로 한번 우리가 수동적으로 경우의 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우리가 보자면 이제 하나씩,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한 계단, 두 계단, 그리고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또 두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계단, 한 계단, 그리고 이제 두 계단 올라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계단씩 올라가는 방법. 네,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잠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 4계단까지 오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한 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고 이 세 번째 계단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제약이 어떤 게 있었죠, 우선? 문제로 돌아가 보면 여기 보면 한 번에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지금 3층 세 번째 계단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계단에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번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계단에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두 계단을 올라가야 세 번째 계단에 도착을 하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쓸 부분은 이제 n이잖아요. n이라는 우리가 숫자를 이제 받았을 때 n번째 계단에 마이너스 1, 이제 n이 지금 3이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면 이제 2층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의 경우의 수 더하기 그리고 n-2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이라고 봤을 때 3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 이제 첫 번째 계단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계단까지의 경우의 수, 즉 첫 번째 계단의 경우의 수 1, 두 번째 계단의 경우의 수 2, 1과 2를 합하면 3이 되죠. 네, 패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표를 보면은 세 번째 계단 이제 이전 단계 이제 2죠. 2에서 3까지 가려면 플러스 1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여기에 1, 1, 그리고 2라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의 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1을 하나씩 뒤에 붙여주면 1, 1, 1, 그리고 2하고 1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이죠. 1에서 3, 이제 1에서 3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계단을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뒤에 플러스 2, 여기에 2를 더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1하고 2. 그래서 1까지의 경우의 수, 2까지의 경우의 수를 합한 게 n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네 번째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하면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단에 있는 값의 이제 경우의 수를 합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하고 3을 더해서 5가 되죠. 네, 이런 패턴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기 함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서, 그쵸? n번째 계단, 이제 n번째 계단을 받아서 n-1까지의 경우의 수 더하기 n-2까지의 경우의 수를 합한 이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방법에는 이제 하나의 큰 문제가 있죠. 이제 바로 처리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시간 복잡도가 e squared n, 즉 2차 n이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우리가 이제 받은 인풋, 즉 n이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제 recursion tree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구현한 함수를 이렇게 시각화한 건데, 보는 것처럼 중복적인 연산이 보이죠. 여기 있고 또 여기도 보이고 여기 밑에도 이제 중복적인 연산이 이제 생겨요. 여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뮬러와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시간 복잡도를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풀어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즉 DP라고 하죠. DP라고 보일 이유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DP를 활용을 해서 이 각각 하나의 이제 sub problem이라고 하죠. 서브 문제마다 이 연산된 결과를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배열 같은 곳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방법에서 봤던 여기 보이는 이제 중복되는 연산들 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연산이 됐을 때는 그 결과를 이제 내가 이 배열에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꺼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조금 더 단축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O of n이 되는 거죠. 리니어 타임이 되는 거고 추가적인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지만 시간 복잡도는 이제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죠. 자, 여기 보면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주죠. 어레이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서브 문제의 연산 결과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드라이 런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n을 입력받겠죠. n이 이제 4라고 했을 때 1하고 2 같은 경우는 계산이 쉽게 나오죠. 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방법, 두 계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DP 어레이를 만들어주고 DP의 1 같은 경우는 1, 그리고 DP의 2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덱스죠. 2 같은 경우는 2, 이런 식으로 하고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2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3이 됐을 때는 여기에 이제 여기 포뮬러가 있죠. 이 포뮬러에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했을 때 n이 3이라고 했을 때는 3 빼기 1 같은 경우는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DPA 어레이의 두 번째 인덱스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2를 가져와서 2 더하기, 그쵸? 그리고 여기서 3에서 2를 빼게 되면 1이죠. 그래서 DP 어레이의 첫 번째 인덱스 값 2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 그럼 이 포뮬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 3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 같은 경우는 같은 맥락으로 이제 n이 이제 4라고 했을 때 이제 4에서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인덱스 3이 되니까 3, 그죠? 여기 있는 걸 갖고 와서, 그리고 4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가 되죠. 그래서 dpray의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값 2죠. 이 값이 요 값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5를 저장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dp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연산이 가능하고, 시간 복잡도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니어 타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풋이 n일 때 O of n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O of n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dp 어레이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코드 구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한 내용과 같이 우리는 확실한 패턴하고 포뮬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코드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활용할 건데,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서브 문제들이 있죠. 그 서브 문제들이 중복 연산을 발생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dp 배열 만들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열을 만들고 계단 이제 1계단 그리고 2계단 같은 경우는 미리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들어가겠죠? 반복문, 그리고 dp 테이블 채워주기, 그리고 이제 적용시키기. 아까 봤던 이제 포뮬라 있죠? 그 포뮬라 적용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과값 리턴하기.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자면 climbing stairs라고 하고, 이제 n이라는 우리가 이제 인풋을 받죠. 그리고 일단 n이 이제 0일 때 0을 리턴을 해주고, 이제 dp 어레이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n 플러스 1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1은 1,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잖아요. 그래서 1계단 그리고 2계단, 이제 첫 번째 계단과 두 번째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dp 어레이에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돌아가죠. 네, 3부터 들어갑니다. 왜냐면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은 우리가 이미 지정을 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i 플러스 플러스를 가지고 dp i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포뮬러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1, 이제 바로 직전의 계단이죠.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두 계단 아래. 그리고 최종 결과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몇 개를 해보자면, 뭐 3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보는 것처럼 네, 3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리고 4의 경우의 수는 5가지. 맞죠? 그리고 5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8가지.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코드 검증이 되고 테스트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계단 오르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문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해피 코딩 하세요.